외교 순방을 하고 있는 한나라의 대통령.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장작 90년이라는 세월을 살다간 꽤 장수한 인물인데요. 하지만 이랬던 그가 과거 일찍 생을 마감할 뻔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사건은 시간이 많이 흘러 많이 잊혀졌지만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 어떤 사건들보다 화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한나라의 행정부 관직들이 한 장소에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친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전두환 대통령이 사망할 뻔했던 아웅산 묘소 폭탄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호기심 시작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한참 전인 1981년 전두환 대통령 내외는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5개국 순방길에 오르게 됩니다. 마지막 순방국인 필리핀에 머물고 있던 전두환 대통령은 당시 필리핀 대통령이었던 마르코스 대통령과 만찬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당시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기로 한 첩보가 입수되었다며 긴급 속보를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두환 내외는 필리핀에서의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왔으며 이후 시간이 흘러 1982년 아프리카로 순방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한국에서 아프리카 순방은 꽤나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아프리카 순방을 했던 최초 대통령이었다고 하네요. 이 순방은 케냐, 나이지리아, 가봉, 세네갈 순서로 순방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죠. 하지만 같은 시기 민주콩고 공항에서 의문의 일본인 남성 2명이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관광객이 아닌 일본인 관광객으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들이었던 것이죠. 당시 이 계획을 추진했던 인물은 북한의 김정일이었는데 김일성이 살아있었음에도 김정일이 이런 엄청난 일을 계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어느 정도 승계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전두환을 암살하기로 한 북한은 아프리카 순방 국가 중 가봉이라는 나라에서 전두환을 암살하기로 계획합니다. 북한이 가봉을 암살 장소로 선택한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케냐에는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었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자존심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소란을 일으키면 뒤탈이 있을 것 같았다고 하네요. 당시 북한과 아프리카는 꽤나 우호적인 관계였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순방하는 나라 중 가봉에서는 문제를 일으켜도 어느 정도 유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봉을 암살 장소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때는 1982년 8월 22일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기로 한 디데이가 되었고 오전 10시 전두환 대통령 내외는 가봉에 입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고 마는데 그것은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 가봉에 입국했을 때 한국 애국가가 아닌 북한 국가가 울려 퍼진 것이었죠. 이는 가봉 측에서 엄연히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군인 출신인 전두환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을 문제였죠. 물론 이 해프닝은 가봉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하며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전두환 대통령은 가봉에서 순탄하게 순방을 이어가고 있었고 계획되어 있었던 가봉에서 북한 공작원의 전두환 암살 작전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 이후로는 북한의 김정일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김일성에게 하루 전날 이 작전을 보고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일성은 이 작전을 극구 말렸다고 하네요. 왜냐면 당시 북한은 아프리카와 우호적인 관계였기 때문이었죠. 김일성은 아프리카에 들인 공이 있기에 아프리카와의 관계가 틀어질 것을 우려하여 이를 말렸고 이로써 김정일이 계획한 가봉에서의 전두환 암살 작전은 취소로 돌아가고 맙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북한은 필리핀과 가봉에 이어 세 번째 전두환 암살 시도를 계획합니다. 북한은 어떻게든 전두환 대통령을 죽이고 싶었나 보네요. 1983년 10월 8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공식 수행원 22명, 비공식 수행원 등과 함께 미얀마, 인도, 스리랑카, 브루나이 등 4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2개국에서 진행되는 17박 18일 일정의 공식 해외 순방길에 나서게 됩니다. 미얀마는 당시 전두환의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순방길의 첫 방문지였으며 미얀마의 아웅산 묘소에서 참배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죠. 여기서 아웅산 묘소란 우리나라의 현충원 같은 곳이라 여기면 됩니다. 국가적으로 의미가 담겨있는 곳으로서 외국 순방 시 그 나라의 의미 있는 장소를 방문하듯이 아웅산 묘소가 바로 그러한 곳이었죠. 순방 이틀째인 10월 9일 서석준 부총리를 비롯한 수행 공무원들과 경호원들은 행사 준비 및 예행 연습을 하고 있었고 같은 시각인 오전 10시 23분경 전두환은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영빈관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예행 연습을 마치고 대통령을 맞이할 채비를 마친 수행원들은 오전 10시 26분경 대통령 측근으로부터 차량 정체로 인해 대통령이 약 30여 분 뒤에 지연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시간이 남은 이들은 한 번 더 예행 연습을 하게 되죠. 그런데 미리 대기에 있던 용의자 중 한 명이었던 북한 공작원 신기철은 전두환이 오전 10시 30분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첩보를 통해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고로 두 번째 예행 연습 중에 나온 음악을 듣고 전두환이 도착했다고 오인하여 북한 공작원은 오전 10시 28분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폭탄 스위치를 작동시켜 버리고 말죠. 이때 당시 이계철 미얀마 주재 대한민국 대사가 입장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계철 대사 역시 전두환과 같은 대머리인 탓에 신기철은 이계철 대사를 전두환으로 착각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폭발로 예행 연습 중이었던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부 장관을 포함하여 17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이기백 합동참모의장을 비롯한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죠. 사건 당시 이기백 합참의장은 장교 정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는 육군 대장답게 각종 약장과 휘장들을 엄청나게 많이 달고 있었고 이 약장과 휘장들이 방탄복 역할을 한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교통정체로 인해 제 시간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전두환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건이 벌어진 직후 전두환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을 서두르게 됩니다. 미얀마는 자국의 국민 영웅 아웅산의 묘소에서 테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게 되죠. 고로 테러를 일으킨 북한과의 단교 조치와 함께 국가 승인도 취소하였고 전 세계 60여 개국도 북한과의 단교 조치 혹은 외교관계를 축소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테러를 일으킨 범인은 북한 공작원 3인조로였으며 이들은 사건 직후 양곤강을 건너 중국 방향으로 도망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접선지인 양곤강에 배를 보내주기로 했다가 이에 대한 약속을 어겼고 범인들은 미얀마에 그대로 고립되어 버리고 말죠. 결국 강민철, 신기철, 김진수로 이루어진 이 북한 공작원 3인조는 각자 도망치기로 결정합니다. 새벽에 김진수가 양곤강을 헤엄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들의 신고로 미얀마 경찰이 출동하면서 김진수는 체포되었고 그는 현장에서 수류탄을 꺼냈으나 수류탄 안전핀을 뽑자마자 바로 폭발했으며 이렇게 김진수는 애꾸눈의 외파리가 된 채로 체포되고 맙니다. 한편 같은 시각 신기철과 강민철은 양곤강에서 두 명의 어부에게 부탁해서 돈을 주고 배를 탔는데 이때 이 어부들 중 한 명이 복통을 호소하는 척하며 배에서 내렸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이에 양곤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의해 신기철과 강민철이 체포되었고 경찰서에서 신문 도중 신기철과 강민철은 가방에서 권총을 꺼내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기철은 그 자리에서 사살되었고 강민철은 도주했으나 얼마 못 가 포위당했고 결국 강민철 역시 김진수가 했던 대로 수류탄에서 안전핀을 뽑았는데 안전핀을 뽑자마자 바로 폭발했으며 강민철 역시 김진수처럼 외파리가 된 채로 체포되어 버리고 맙니다. 북한에서 준 이 수류탄들은 공격용이 아닌 수류탄 안전핀을 뽑자마자 바로 폭발하도록 개조된 자살용 수류탄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공작원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안전핀을 뽑았기 때문에 폭발로 인해 외파리와 애꾸가 된 것이었죠. 끝까지 입을 닫고 있던 김진수는 1985년 4월 사형이 집행되었고 강민철은 미얀마 인세인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2008년 5월 18일 간질환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강민철의 경우 김진수와 마찬가지로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던 것이라고 하네요. 오늘 아웅산 묘소 폭탄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일이 발생한 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29년간 미얀마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죠. 하지만 2012년 5월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한국 대통령으로서 29년 만에 미얀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순국하신 분들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가 건립되었습니다. 당신의 호기심이었습니다.